이태원 대표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 추운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님, 이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할 말씀은 이태원에 광범위하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뿌려졌습니다. 네. 마약이 뿌려졌어요. 그 제가 증거자료 다 잡아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제가 공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청색증, 그러니까 시신들이 파랗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펜타닐이라는 마약 성분을 먹으면은 그게 치사량의 헤로인의 100배 정도면 헤로인의 100배입니다. 원래는 진통제로 써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그거를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멕시코 통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학생들 사망률 1위가 펜타닐 마약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들어왔고 이번에 이태원에 광범위하게 뿌려졌습니다. 왜 그러면 광범위하게 뿌려졌는가?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은 밀어 여기서부터 밀게요. 손 들고서 수신호 하면서 밀었다는 증거들이 영상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이거 뒤에서 밀었다는 증거들이 올라오고 있고, 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 좌우 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스스로 다 통제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깔렸다가 살아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깔렸다고 해가지고 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고가 20년 전에 일본에서 불꽃놀이 축제할 때 좁은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가 죽었는데 그때도 한 20만 명 왔습니다. 11명 죽었는데 부상자가 240명이 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부상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야 마약이 광범위하게 풀어질 거다 조심해야 된다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고 경찰도 200명이나 마약 단속반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이 여성들한테 마약을 사탕 같은 걸 나눠줬는데 그거를 먹더만은 사람들이 토하고 쓰러지고 갑자기 미친듯이 발작을 일으키고 했다는 이집트 오마르시라는 사람의 증언도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많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밀어도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대량으로 죽어야지 선전선동하고 제2의 세월호를 끌어야 되는데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안 죽으니까는 마약을 뿌려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을 대량 살상한 겁니다. 마약을 우리가 뭐 여성한테 먹이면은 뭐 여성을 어떻게 못되게 할 목적이 있든지 돈 받고 팔면은 내가 돈을 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약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이태원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줬다는 거는 그거를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은 그날 밤에 사람들 죽어나갈 때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팔짱 끼고 보는 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상부에 보고는 안 하고 팔짱 끼고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보고 있었다. 그리고 112 신고센터 종합상황실장은 경찰대 출신, 광주여고 출신 자리 비웠어요. 그리고 용산경찰서장은 올해 1월달에 문재인이가 낙하산으로 심었고 그 사람은 전남 한평 출신입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 2시간 전부터 15차례를 야 교통 통제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이 무시했고 이태원 파출소에서 25일날 기동대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묵살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경찰청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 제천에 캠핑장에서 사고 나는 날 자고 있었답니다. 지금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호국 훈련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해병대가 동원대가 6해공 해병대가 실제적인 기동 훈련을 했고 30일부터는 한미연합공군이 240대의 전투기를 띄우는 이거 완전히 준전시 체제로 들어갔으면은 그리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 쐈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30일날 사고 나는 그날 공교롭게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윤익은 경찰청장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보니까 경찰대 7기인데 중국 공산당 산하,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을 법학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법을 배우려고 하면은 미국으로 가든지 영국으로 가든지 독일로 가든지 뭐 일본으로 가면은 이해를 해요. 야, 중국 공산당 산하 중국 사회과학원이면은 그게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를 키우는 양성하는 기관에 왜 대한민국의 경찰이 거기 가가지고 법학 석사를 받습니까? 윤익은 경찰청장이 중국 사회과학원을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스파이 기관을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심었나요? 누가 7개월 만에 3계단을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내가 기겁을 했어요. 4주 만에 두 단계를 진급했대. 인터넷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7개월 만에 3단계를 진급하고 4주 만에 2단계를 진급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찰청장 되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을 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 전부 중국 공산당한테 넘어갔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검수완박이 돼가지고 검찰들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놓으니까 대형 참사나 마약 사건을 수사를 못합니다. 문재인이가 1월달에 용산 경찰서장을 용산에다가 발령을 했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가지고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고 지금 국수본 경찰의 특수본이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서울 경찰청장실은 압수수색에서 뺐어요. 용산 경찰서장실은 압수수색에서 뺐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지방자치경찰 한다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무슨 경찰위원회를 만드는데 지금 전부 다 중국에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중국에 견학을 간대요. 내가 저기 공안기관에 제가 다 이거 확인했습니다. 엄청나게 간대. 그러면 다 중국 공산당 가가지고 거기서 접대받고 뭐 골프 치고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 낯가리가 돼가지고 들어온다고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약 수사도 안 하고 부검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150명이 죽었으면은 부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혼자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태원에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졌다는 증거자료들을 내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방송을 몇 차례를 했는데 경찰이 그거를 수사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 봐주는 거죠. 지금 버닝썬 사건이 뭡니까? 버닝썬 사건이 북한 마약이 중국을 통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전라도 조폭이 전국의 유흥업소에 뿌리고 주택가에 뿌리고 학교에 뿌리고 그거를 뒤를 봐준 게 전라도 경찰대 출신들 그 맨 위에가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윤총경 공범입니다. 공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돈을 상납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경찰이 왜 수사를 안 하냐 그리고 언론은 왜 마약 이야기를 안 하냐 이번에 죽은 사람들이 이태원 골목에서만 죽은 것만 아니고 이태원역에서도 한 명이 심정지로 죽었고 건물 안에서도 여러 명이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골목에서 100m 떨어진 데서도 사람이 여러 명이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왜 심정지로 죽나요? 마약 펜탈이라는 미국에서도 할로윈데이 초콜릿이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눠주는데 거기에 다 마약이 들어가. 누가요? 중국 공산당. 캐나다에서 어떤 애가 사탕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대마초더래. 그게 지금 중국에서 멕시코로 가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인이 100만 명이고 중국 유학생이 지금 6만 명이고 중국의 스파이 기관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공작원이 23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마약 이야기 절대 안 하고 사람들이
야 건물 안에서 사람 죽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도 골목역 하고 골목에서 죽었다고 자꾸 축소를 시킵니다. 왜? 언론 노조 뒤에 누가 있어요? 민노총 뒤에 북한, 민노총의 그 강령에 보면은 전부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있습니다. 민족, 통일, 주한미군 철수. 민주노총은 북한의 지름을 받는 이중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북한, 중국,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태원에 광범위하게 중국산 마약이 뿌려져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 알사탕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거 나눠먹고 죽었다는 게 소문 퍼져버리면은 그러면은 야 중국산 마약 누가 이렇게 수입했어? 문재인, 민주당 부각이 되고 그리고 야 과거에 버닝썬 사건 그거 어떻게 했어? 그것도 부각이 되고 그러면은 그 불똥이 누구한테 가요? 문재인, 민주당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여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1월부터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들이 듭니다. 네.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에요.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 제2의 세월호를 지금 기획하기 위해 가지고 마약을 갖다 뿌리겠다는 그런 의심들이 막 듭니다. 지금 이태원에 왜 수없이 마약 사건 이야기 나오는데 왜 마약은 경찰이 수사 안 합니까? 부검 안 합니다. 한 명의 때 그것도 부모가 원해서 말이 안 되죠. 지금 경찰들이 덮고 있다고 그 마약을 일반 경찰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씁니다. 애쓰는데 경찰대 출신 그 정치 경찰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가지고 이태원에 마약이 계속 뿌려지고 하는데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사탕 모양으로 뿌려진 거를 알면서도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민간인이 제가 이걸 아는데 경찰이 몰라? 기자들이 몰라요? 그 수없이 많은 언론사에서 그거를 취재를 못해요? 나 혼자 다 취재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차는 겁니까? 그 지금 학생들이 줄줄줄 빨고 다니는 막대 사탕 그게 다 지금 마약으로 해가지고 학원가에 퍼지고 학교에 퍼지고 지난번에 우리 서울 한강에서 의대생 그때 실종해가지고 죽었는데 그거 지금 그 중국산 마약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덮었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중국산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청년들이 전부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 중국산 마약에 대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수사를 못하게 막았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왜요? 왜? 자기들이 마약을 수입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전부 다 갖다 뿌리고 동성애, 낙태 이런 거 옹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구를 지금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출생률도 떨어지지만은 몇 년 안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정신이 다 망가지죠. 그래가 대한민국 해체하는 겁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 마약 사건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적하지만 저는 2018년도부터 대북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된다 반중 집회를 여기서 계속했습니다. 예? 중국산 태양광 패널 안 된다. 그 돈 갖다 바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죽은 중국인의 명의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경찰이 수갑 채우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영장 받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검사가 징역 8개월 때리고 벌금을 300만원 판사가 때리고 그랬습니다. 2심하고 있는데 2심 판사가 보더만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들, 검사, 판사가 중국 돈 먹은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한나라당, 국민의힘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당부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정당 여당 야당이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모두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고 그거를 묵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6.25 때 298만 명의 중공군이 5차례에 걸쳐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장진호 전투고 흥남 철수작전이고 1.4.5 때 우리가 평택까지 밀렸어요. 서울에 뺏겼다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잘해보자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중국 공산당 산하에 중국 사회과학을 졸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카톡 연기 지식산업원에서 중국인들이 다 이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도 마찬가지고 다음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가 누구예요? 텐센트. 텐센트가 중국 공산당의 산하기관입니다.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정치인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중국 돈 안 먹은 놈들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눈물 흘려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6.25 때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나라를 살렸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사의 땅 중동에 가가지고 그렇게 땡볕에 독일 광부로 들어가고 그리고 강우사 해가지고 핀 닦고 해가지고 돈 벌어가 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 중국 돈 받아먹고 대한민국에 중국의 마약이 퍼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완박이 돼가지고 수사권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고 국민의 힘은 뭐하고 있습니까? 왜? 국민의 힘은 뭐하고 있다고? 피플파워 국민의힘 영어 명칭이 피플파워. 사회주의 혁명 이야기할 때 피플파워 씁니다. 사회주의 정당이 된 게 그게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나라 이 땅 다 뺏기고 우리 새끼들 우리 자식들 전부 중국산 마약에 다 죽습니다.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산 마약입니다. 대한민국에 여기 경찰도 서 있지만은 우리 경찰 아저씨들 당신 대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 공산당 산하에 중국 사회과학원 졸업해서 중국 스파이라고. 경찰청장이 중국 공산당 학교 나왔으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다 중국에 넘어갔다고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기존의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다가 국민들의 배신하고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